톰 브라운은 왜 트리콜러를 쓰는지, 또 이 띠를 왜 쓰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가장 첫 번째로 댓글 다시는 분에게 스타벅스 커피 2잔을 쏘세요. 2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콜렉터TV의 김민태입니다. 오늘은 영상 찍기 전에 좀 변화된 곳이 어디 없나요? 좀 눈치채셨나요? 제가 머리를 좀 내려봤어요. 원래는 포마드 바르고 다녔잖아요. 근데 유튜브 댓글인가 어디 보니까 제 머리랑 포마드 잘 안 어울린다고 그런 댓글을 제가 몇 번 본 게 있어가지고 이제 또 항상 소통을 하니까 우리는 오늘 제 의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톰 브라운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딱 와닿았던 게 콜렉터 TV가 보는 관점에서 톰 브라운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재밌겠다. 저도 예전에 톰 브라운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콜렉터 TV의 브랜드를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역사부터 시작을 하죠. 폴로 랄프 로렌도 그 디자이너가 되게 중요했듯이 톰 브라운도 어쨌든 톰 브라운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톰 브라운 씨를 좀 한번 쭉 살펴보면 1965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뭐 이런 것까지는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1965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어디냐면 미국 뭐 이렇게 지도를 보면 동부가 뉴욕이 있죠. 동부 끝자락에. 그리고 서부 끝에 LA가 있고요. 그래서 동부 뉴욕이 있고 뉴저지가 있고 그 바로 옆에가 펜실베니아예요. 사실 뭐 패션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먼 지역이에요. 여기는 알든 구도 할 때 그쪽 왜 뉴 잉글랜드 쪽 매사추세츠 MIT 공대 있고 이런 데는 되게 프레피의 어떤 꽃을 피웠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대학교들 다 있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도 발전을 했고 패션도 발전했다고 했는데 펜실베니아랑 사실 패션하고는 전혀 약간 상관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톰 브라운 씨가 되게 엄격한 카톨릭계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고요. 이제 카톨릭계 이제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도 뭐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카톨릭 대학을 가기도 해요. 금수저더라고요. 금수저. 왜냐면 직계 가족들이 다 약간 뭐 변호사, 의사, 그리고 뭐 사업가, 약간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좀 부유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기사나 어디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왜냐면 직계 가족이 다 뭐 의사, 변호사, 뭐 기업가, 사업가니까 어쨌든 금수저 집안인 것 같고 고등학교는 윌리엄 알렌이라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리고 톰 브라운 씨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패션 잡지 인터뷰를 제가 또 다 뒤져서 찾아보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어렸을 때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대요. 왜냐면 지역 자체가 펜실베니아가 뭐 패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일 뿐더러 그냥 옷은 그냥 사서 입고 그냥 이런 거지 뭐 옷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렸을 때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대학교가 노터데임 대학교라고 이제 인디애나주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뉴욕, 뉴저지 있고 위에가 펜실베니아에 있으면 노터데임은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터데임 대학을 나왔는데 여기에서 전공을 뭘 했냐면 패션을 전공을 한 게 아니라 경제학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터데임 대학교는 또 찾아보니까 특징이 카톨릭계 계열의 대학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인트로 때 말씀드렸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1988년도에 갑자기 동부 쪽에 태어나서 쭉 살다가 대학교도 그쪽 나오다가 갑자기 서부로 이사를 해요. 왜 갔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LA에 미국에 처음 갔는데 배우가 원래 사실 꿈이었대요. 이분이 원래 배우가 꿈이어서 우리가 아는 헐리우드 배우들 있잖아요. 뭐 탐 크루즈나 맷 데이먼, 브루스 윌리스 이렇게 뭐 미국에 보면 헐리우드 배우들처럼 원래 배우가 꿈이어서 LA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오디션도 보고 뭐 이렇게 배우가 하려고 해서 뭐 단역도 하고 했겠죠.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됐으니까 어쨌든 배우의 꿈을 접고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한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LA로 그 가서 배우 생활을 하려고 했었을 때가 인생에서 정말 최악이었다. 이제 빨리 일단은 접고, 그리고 다시 원래 자기가 그 왜 기소 본능이라고 하죠. 원래 사람은 다 누구나 이렇게 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 조르지오 알마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일즈로. 근데 좀 재밌는 건 그때 제가 폴로 편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랄프 로렌 씨도 예전에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세일즈를 잠깐 했었다고 했는데, 이 톰 브라운 씨도 똑같이 그 조르지오 알마니에서 세일즈 일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또 어디를 들어가냐면 클럽 모나코 이제 그 디자인 총괄팀을 또 들어가요. 그래서 클럽 모나코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랄프 로렌이 클럽 모나코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랄프 로렌 회사 같은 계열 회사예요. 이제 여기서 또 랄프 로렌 씨랑 또 만나요. 진짜 실제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와서 드디어 이제 2001년도에 자신의 브랜드 톰 브라운을 런칭을 하게 됩니다. 처음 런칭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이런 톰 브라운의 어떤 이런 기성복을 런칭을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5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그 맞춤 수트를 원래 런칭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고객들한테 주문을 받으면 옷을 만들어주는 오더메이드 방식의 맞춤 수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별로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가격이 되게 높고, 그리고 사실 맞춤 수트를 하기에는 패턴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아무튼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니까 처음에 고객층들이 예술가들이 많았대요. 예술가들. 이렇게 디자이너나 아니면 미술 하시는 분이나 아무튼 예술가들이 많았고, 그 2003년도에 이제 드디어 레디 투 웨어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2003년도에 레디 투 웨어를 출시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톰 브라운의 기성복들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이분의 수상 경력을 좀 한번 볼게요. 왜냐면 톰 브라운 씨가 수상 경력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올해 GQ 디자이너라고 해서 2008년도에 올해 GQ 디자이너로 일단 수상을 하고요. 미국에 보면 패션 디자이너 협회가 있대요. CFDA. 이게 약자 같은데 C가 뭔지 모르겠어요. F는 패션인 것 같고, D는 디자이너의 약자인 것 같고, A는 어워즈 아닐까요? 아무튼 CFDA가 있는데 거기에 맨즈웨어에 올해 그 디자이너상을 2006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13년도에 한 번, 이렇게 2번이나 또 상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수상을 많이 했고요. 폴로 랄프 로렌 씨랑 좀 비슷한 점이 좀 있어요. 브룩스 브라더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했던 옷이고, 폴로 랄프 로렌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좋아했던 옷이라 해서 폴로 우먼 이렇게 있었는데,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죠. 미셸 오바마 분께서 톰 브라운의 우먼의 옷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것도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남편은 브룩스 브라더스를 좋아하는데 미셸 오바마 분께서는 톰 브라운의 우먼을 좋아한다? 근데 언제 입었냐면 되게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번째로 대통령 당선됐을 때 대통령 취임식 때도 또 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브룩스 브라더스 좋아하니까 당연히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여성 옷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예뻐요. 브룩스 브라더스 매장을 들어가면 여자 옷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되게 차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지금 대통령 있잖아요. 문 대통령님. 영부인이라고 하죠.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좀 약간 차분하고 좀 단정하고 온화한 이미지의 옷을 입을 법도 한데, 톰 브라운 우먼을 입었대요. 그래서 사실 원래 톰 브라운 우먼이 원래는 그렇게 엄청 유명하진 않았는데, 미셸 오바마 분께서 공식 석상에서 옷을 입고 난 다음에 확 뜨게 된 거죠. 저 옷이 뭐야? 대통령 영부인이 입었는데, 이제 대중들한테 톰 브라운이 여성 옷도 입구나,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재밌는 건 지금 미국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했던 건 브룩스 브라더스, 힐러리 클린턴이 좋아했던 옷은 폴로 랄프 로렌 우먼,
미셸 오바마가 좋아했던 건 톰 브라운 우먼. 참 되게 어떻게든 되게 좀 신기하죠. 미국 브랜드가 다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게. 이번에는 두 번째로 톰 브라운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브랜드를 한번 같이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톰 브라운은 그 브룩스 브라더스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블랙플리스의 제품을 톰 브라운이 직접 이제 디자인에 참여를 해서 만들어 주는데, 이게 언제냐면 2006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해요. 브룩스 브라더스의 모든 옷을 다 톰 브라운이 이렇게 디자인해주는 게 아니고, 브룩스 브라더스에 보면 레드 플리스도 있고 뭐 골드 플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톰 브라운이 관여를 해서 이제 디자인해주기 시작하는 게 그 2006년 12월이고, 이제 시중에 물건이 깔려서 판매하기 시작한 건 2007년 12월부터라고 합니다. 이제 2008년도에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었나 봐요. 그 갑자기 이제 톰 브라운한테 카톡을 넣기 시작합니다. 브룩스 브라더스가 카톡으로 야 우리 3년 더 콜? 이렇게 하니까 톰 브라운이 그래? 3년 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미없었네요. 아무튼 브룩스 브라더스가 2008년 7월에 다시 연장을 했다고 해요. 톰 브라운한테.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괜찮고, 브룩스 브라더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되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냥 클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영한 그런 그 고객들을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레드 플리스가 좀 영캐주얼이긴 한데 톰 브라운이 워낙 그 디자인의 그런 어떤 그게 좀 뛰어나니까 블랙 플리스를 맡겼고, 그래서 2008년 7월에 한 번 더 3년 더 콜, 이렇게 해서 3년 더 그 다음에 또 몽클레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몽클레어는 패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죠. 근데 몽클레어에서도 그 감무 블루라는 또 라인이 있어요. 몽클레어. 그래서 모든 다 디자인을 톰 브라운이 해주는 게 아니고, 감무 블루라는 그 레이블 하나만 톰 브라운 씨가 디자인에 관여를 하는데, 이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몽클레어는 우리나라에 약간 좀 강남 아줌마 패딩이라고 많이 불리죠. 저도 몽클레어 입고 싶다. 몽클레어 엄청 따뜻한가요? 나 안 입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패딩이 딱 하나 있어요. 히말라야 노스페이스 빨간색. 뭔지 알죠? 뭔지 알지? 정장 위에도 많이 패딩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 에르노도 있고, 패딩하면 뭐 그 울리치도 저도 예전에 일본 갔을 때 구입하고 싶었는데, 울리치 같은 경우는 뭐 수트 위에 입어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저는 패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5년 전에 샀던 히말라야 패딩인데, 갑자기 말이 글로 나가. 아무튼 몽클레어 감무블루, 그러니까 톰 브라운 씨가 디자인하는 옷들은 와 진짜 예뻐요. 몽클레어 같지가 않아요. 그냥 톰 브라운 같아. 그러니까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블랙 플리스도 마찬가지예요. 톰 브라운의 디자인이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콜라보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 해주면, 원래는 몽클레어에서 톰 브라운이 디자인 해주면 몽클레어의 어떤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조금 변화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부터 톰 브라운으로 바뀌어요. 전 그게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전 좋게 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그 사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강한 거니까. 그래서 몽클레어 감무블루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몽클레어 아니고 톰 브라운에서 나오는 그냥 패딩 옷인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만큼 되게 엄청 톰 브라운 어떤 색감이 강하게 들어간 옷이죠. 그 이 감무블루에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패션쇼를 하잖아요. 패션쇼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쇼는 뭐 그냥 긴 런웨이에서 모델들이 걸어서 쭉 오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식의 형태인데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몇 개 들자면, 패션쇼를 어디서 하냐면 인공 슬로프를 만들어 버려요. 그 약간 뭐 테마가 스키 뭐 이런 거였겠죠. 인공 슬로프를 만들어서 이제 막 슬로프에서 내려오고 막 난리가 나요. 아무튼 그런 패션쇼도 했고, 어떨 때는 수영장에서 패션쇼를 하기도 합니다.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 막 수영을 해요. 항상 메인 모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패션쇼에 모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어슬렁 거리면서 뭐 이불 덮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수영장 그 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수영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수영장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모델들이 쭉 워킹을 하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남들과는 좀 다르게 하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색깔을 계속 가져가고, 그게 또 되게 신선하고, 음악도 너무 좋았어요. 쭉 나오다가 What a Wonderful World,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있잖아요. 마지막 피날레 할 때 뭐 What a Wonderful World, 그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 쭉 나오는데 소름이 쫙 돋고, 진짜 영상 괜찮았던 것 같아요, 패션쇼가. 그리고 또 콜라보레이션 했던 업체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2016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그 코에라는 브랜드랑 또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약간 컨셉이 그거였대요. 미국의 그 동부 해안 쪽에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서 옷을 만들어서, 그 동부의 그 청둥오리가 유명한가요? 아무튼 그 옷을 쭉 제가 컬렉션을 찾아보니까 옷에 청둥오리가 있고 뭐 강아지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썩 이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코에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고, 이게 이제 좀 재밌었던 게 판매했던 장소가 온라인 스토어랑, 그리고 재밌는 게 일본에서 익스클루시브로 했다고 해요. 한큐멘즈랑 오사카 우메다 본점인가 여기서만 판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 한 거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세 번째로는 톰 브라운의 순환 시대라고 한번 이름을 정해봤어요. 2010년부터 이제 잘 나가던 톰 브라운이 일본의 그 어떤 한 업체에게 인수가 되는데, 크로스 컴퍼니라고 해서 나중에 다시 또 스트라이프 인터내셔널을 다 이제 지분이 많이 매각이 돼요.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옷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일본에 인수가 되면서부터. 원래 그전에는 다 메이드 인 뉴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USA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서 다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톰 브라운 보면 이런 그 조그맣게 다 택이 써 있는데, 원래 여기에 다 이름을 다 썼어요. 누구한테 팔았고 몇 년도에 팔았고, 원래는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의미가 없이 뭐 톰 브라운 뉴욕 그냥 사이즈가 적혀지는 걸 바뀌었는데, 원래는 다 그 애정을 들여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사인도 하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만들 때는. 일본으로 회사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냥 퀄리티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했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옷을 엄청 잘 만드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일본 회사에 인수가 돼서 판매를 하다가 올해 8월에 드디어 이제 톰 브라운이 에르메네 질도 제냐로 또 인수가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시대가 이름을 정했던 게 일본에도 팔렸다가 지금은 또 제냐한테 또 넘어갔거든요. 지분이. 그 대다수의 지분을 제냐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게 된 거죠. 그 2018년 8월에 에르메네 질도 제냐는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5,600억이에요. 5,600억에 그 톰 브라운의 지분 중에 85%만 제냐가 이제 지분을 갖고 오고요. 15%는 여기저기 나누는 게 아니라 단일로 톰 브라운 씨가 15%를 가지고 있고, 브랜드가 넘어갔지만 그 뭐 제냐가 마음대로 막 휘둘르고 그런 건 아니고요. 15%를 갖고 있는 유일한 주주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톰 브라운의 수석 창작 그 책임자로 계속 남아 있다고 합니다. 톰 브라운이 계속 운영을 할 거고요. 제가 또 찾아낸 게 뭐냐면, 원래 제냐가 잘하는 게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직물 제조 이런 걸 이제 기반으로 톰 브라운 씨를 서포트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85%면 거의 다 가져간 거잖아요. 내가 갖고 왔으니까 이거 내 회사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뒷받침해 줄 테니까 톰 브라운이 더 커질 수 있게.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소매 업체 판매 있죠. 그러니까 소매가 뭐냐면 백화점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뭐 꼬르소꼬모에서 톰 브라운 수입하나? 근데 거기도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갤러리 앞에 있고. 이런 소매 업체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제냐가 뒤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되게 정말 바람직한 M&A 아닌가요? 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가 왜 미국 브랜드를 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제냐가 뭐가 아쉬워서? 제냐 사실 되게 명품이잖아요. 솔직히 제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뭐 로로피아나, 제냐 뭐 엄청 유명한 회사고 브랜드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탈리아 명품이 왜 미국 브랜드를 왜 그 지분을 인수했을까 이런 걸 제가 좀 궁금해서 막 알아봤더니 나이대가 좀 있는 사실 브랜드잖아요. 되게 클래식하고 포멀한 옷이고 이러다 보니까 톰 브라운을 영입을 함으로써 젊은 층의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려고 톰 브라운의 지분을 샀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팩트예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자기 든든한 백이 제냐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너 나한테 할 얘기 좀 있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쉽게 말해. 톰 브라운 씨가 또 손을 딱 대면 그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죠. 딱 대면 이제 또 확 우리의 강화된 입지를 기대합니다 라고 쟤는 성명서에서 말했고요. 그는 회사가 파트너십을 찾기 시작한 이래로 나는 항상 톰 브라운이 적합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냐의 성명서를 딱 발표하니까 톰 브라운 씨도 또 여기 또 답가를 또 팍 하는 거예요. 톰 브라운 씨는 뭐라고 얘기냐면 자신의 새로운 공동 운영자에게도 자랑스럽고 너무 흥분된다, 익사이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냐는 최고의 품질과 어떤 장인 정신 매출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톰 브라운이 사실 확 떴다가 확 죽었죠. 지금은 물론 지금도 연예인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톰 브라운 많이 입었어요. 그냥 톰 브라운 룩이라고 해서 진짜 어디 길에 다니면 다 톰 브라운 가디건, 톰 브라운 옷 다 엄청 많이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은 확 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막 그래요. 톰 브라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요즘 톰 브라운 누가 입냐. 매출 조사한 거 보면 놀랐어요. 왜냐면 매출이 1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억 달러라는 게 떨어진 게 아니고 점점점 매출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매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매년 20%씩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유행이 확 졌다가 끝난 거지 아직도 중국이나 일본 이런 아시아 쪽에서는 톰 브라운의 매출은 타격이 없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거지 다른 나라는 아직도 인기가 여전하다. 우리나라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는 뭐든지 약간 유행이 생기면 지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히말라얀 패딩도 다 엄청 막 길에 보면 다 노스페이스 히말라얀 작년부터 또 롱패딩인가? 그때 우리나라 엄청 유행했다가 없어지는 게 좀 너무 아쉬워요. 대박인 게 그 톰 브라운이 바르셀로나랑 또 계약을 따네요. 좀 되게 의아했어. 톰 브라운하고 바르셀로나? 이거 뭐 축구 선수들 좀 의아하지 않아요? 물론 이탈리아 그 축구 대표팀 축구 선수들 대표팀 선수들은 옛날에 막 돌체인가바나에서 수트 만들어주고 했었잖아요. 뭔가 톰 브라운하고 바르셀로나? 아니 왜? 미국 대표팀도 아니고 하필이면 스페인 그냥 프로 축구팀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바르셀로나랑 해가지고 제라드 피케가 막 톰 브라운 수트 입고 메시 형이 갑자기 톰 브라운 그 짤뚱한 수트에다가 가디건 입고 막 톰 브라운 씨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다 이게 2018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만 좀 이렇게 유행이 좀 잠깐 사들어졌던 것 뿐이지 아직도 되게 활발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직원은 옷을 잘 입어야 된다. 톰 브라운 씨가 처음에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무슨 분홍색 양말을 신고 왔었대요. 그래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의류 수당을 어마어마하게 준대요. 그냥 자신의 일하는 직원들은 다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톰 브라운 수트를 입어야 될 때 이렇게 입어라 라고 했대요. 코디법이 아주 상당히 자세합니다. 자켓의 총 기장은 엄청 짧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엉덩이를 다 가리는 경우가 없고 소매 기장도 짧게 입어야 돼. 자켓은 3롤2 자켓의 포켓 덮개는 반드시 덮는다. 옥스퍼드 셔츠를 입어야 하고 반드시 옥스퍼드 버튼다운 셔츠만을 입어야 되고요. 또 다림질을 하면 안 돼. 아니, 너무 웃겨. 이게 너무 디테일하네. 다림질도 하면 안 돼. 살짝 구김이 또 있어야 된대요. 셔츠의 카라 버튼 또 잠그면 안 된대. 이것도 풀러야 된대. 그럼 나는 톰 브라운 식으로 입은 게 아니네. 이렇게 풀러야 되고요. 셔츠의 또 첫 번째 단추 요것도 잠그면 안 된대. 와,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이 상태로 타이를 착용해야 된대요. 살짝 풀러가지고 정장과 셔츠 소매의 정석 비율로 치는 1.5 자켓 밖으로 셔츠 소매가 1cm에서 1.5cm 정도 보이는 게 원래 정석인데 셔츠 소매가 더 보이도록 연출한다. 2.5cm
약간 좀 집착이 있네 이분도. 타이는 스키니 타이를 착용하고 포린 핸드 노트로 타이트하게 묶어 작은 매듭을 연출한다. 와 진짜 복잡하다. 가슴 포켓의 포켓 스퀘어는 프레지덴탈 폴드? 뭐야 이거? 프리지덴탈 폴드 흰색을 사용했대. 흰색. 그리고 딱 1cm만 보여야 돼. 이렇게 우리가 포켓을 이렇게 꾸겨서 자연스럽게 하면 안 돼. 안 돼. 만약에 가디건을 자켓 안에 입는다고 하면 맨 위쪽에 2개만 잠그면 돼요. 자켓에 보면 소매가 있잖아요. 단추. 요것도 맨 마지막 단추는 잠그지 않는데요. 넥타이는 타이트하게 몸에 붙여가지고 바지 안에 또 넣는데요. 이거 너무 복잡하네. 이거 이렇게 해서 수트 있겠어 이거? 이거 미디가 길게 하이웨스트로 바지를 입는데 바지의 기장은 복숭아뼈가 반드시 보여야 되고요. 턴업을 7cm를 한대요. 이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죠. 무슨 삐에로도 아니고. 벨트는 하면 안 돼요. 벨트는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양말을 신으면 안 돼. 맨발로 구두를 냄새 엄청 날 텐데. 당연히 인비저블 삭스, 페이크 삭스 신겠죠. 저는 굳이 양말 신다면 검정색만. 구두도 아무거나 신으면 안 되고 페블 그레인 가죽. 이게 뭐냐면 그 가죽 이렇게 오돌토돌토돌하게 돼 있잖아요. 그 그레인 레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블 그레인 가죽으로 만들어진 롱윙. 롱윙이 뭐냐면 W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 위에 브로깅이 막 이렇게 있는 게 그 윙팁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런 구두를. 롱윙은 그 이 윙이 길게 뒤에까지 빠진 걸 롱윙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죽 윙팁 부츠를 신어야 된다. 이렇게 꼭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부 동의하는 게 뭐냐면 톰 브라운은 좀 세트업으로 입어야 돼요. 오늘도 저 보면 셔츠 입고 톰 브라운 이렇게 입었잖아요. 톰 브라운은 장점이나 단점은 단벌로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요. 한 벌만 입으면 그 느낌이 완전 안 나고 톰 브라운 신발, 톰 브라운 바지, 톰 브라운 타이, 톰 브라운 셔츠, 톰 브라운 가디건, 톰 브라운 수트 이렇게 입어야 정말 톰 브라운 느낌이 나지.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톰 브라운 맛이 좀 안 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 게 있죠. 패션은 정답이 없다. 너무 이런 톰 브라운 입는 방법 참고만 하시고요. 제 마음대로 입으면 톰 브라운을 재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오늘 보면 톰 브라운 셔츠에다가 스웨셔츠 맨투맨이라고 하죠. 맨투맨 입고 톰 브라운 바지 아니고 톰 브라운 구두 안 신었어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촬영을 했는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000명이 될 때까지 10,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진짜 좀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항상 많이 눌러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톰 브라운 영상은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